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5단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개념들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테스트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미리 문제를 풀어오셨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 문제를 쏙쏙 뽑아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각 문제의 보기가 왜 맞고 왜 틀리는지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푸셔야 훨씬 더 도움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준비 되셨어요? 그렇다면 신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물질에서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 산, 질, 산, 탄, 산, 황, 산, 아세트산 모두 다 무슨 산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죠. 그렇죠?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래에서 산성과 관련 없는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죠. 왜 흐를까요? 그 수용액 속에는 플러스 성질을 갖는 양이온, 그리고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음이온, 이게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공통적인 양이온, 수소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특징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런가요? 예를 들어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이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산 중에서 염산을 볼게요. 염산은 염화수소라고 쓰지요. 이 둘이 반응을 하면 마그네슘이 녹아 들어가면서 수용액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결국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건 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지시약이 있어요. 이것은 산과 반응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죠. 요것 맞고요. 네 번째,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지시약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산과 반응했을 때는 색을 띠지 않죠. 붉게 변하는 것은 염기성, 염기라고 하는 그 물질들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색이다 라고 고쳐야겠습니다. 4번 틀리고요. 5번,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맞는지 대표적인 예 하나 볼까요? 탄산칼슘. 여기에 염산을 넣겠습니다. 여기다 염산을 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칼슘과 염화이온이 이온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2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지요. 결국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산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하고 지시약의 색을 변화시키고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산의 특징과 염기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수용액 가나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의 색깔, 그리고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의 반응,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네, 가나는요, 염산 아니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가와 나가 무엇인지 여기에 있는 결과표를 보고 먼저 알아내도록 할게요. 가를 보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을 붉은색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더니 반응하지 않았어요. 염기성 물질은 금속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물질 중에 염기인 것은 바로 수산화 나트륨밖에 없죠. 따라서 가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염산, 염화수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도 한번 결과를 볼게요.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과 반응하면 기체가 발생해요.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 기체이지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다. 네, 맞지요. 기억 맞고요. 그다음 니은, 나에서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이다. 산소가 아니라 수소죠. 금속은 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내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니은 틀리고요. 다음 디귿,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가와 나는 모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그 속에 전기적인 입자인 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이것이 물에 녹았을 때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죠. 또 염산도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액은 모두 다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어서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같은 농도의 두 수용액에서 전구의 밝기를 비교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실험 상황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왼쪽에는요, 묽은 염산, 산성물질이죠. 오른쪽에는요, 아세트산 수용액이에요. 둘 다 산입니다. 그리고 농도도 같다 그래요. 근데 산의 종류가 서로 다르죠. 그랬더니 가수용액과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이 전구의 불의 밝기가 굉장히 밝았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 불이 희미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가는 전류가 잘 흐르고 나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같은 농도의 산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전류가 잘 흐를까요? 그것은 이 속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기적인 입자, 이온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이온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해서 불이 희미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가로 갈게요. 농도가 같은데 왜 가수용액은 이런 이온의 수가 더 많을까요? 넣어준 산이 모두 다 이온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산이 모두 다 이온화되는 이러한 산을 우리는 강산이라고 하지요. 나는요, 넣어준 대로 모두 다 이온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수가 적습니다. 이런 나 같은 아세트산과 같은 이러한 산을 우리는 약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산은 강산이고 아세트산은 약산. 이게 산의 강도, 산의 세기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는 나보다 이온이 더 많다. 그렇죠. 같은 농도로 산을 물킨다 하더라도 가는 염산이에요. 강한 산이기 때문에 넣어준 대로 모두 다 이온화되어서 이온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세트산은 약산이라서 넣어준 것 중에 일부분만 이온화가 되지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가는 전해질, 나는 비전해질이다. 가는 전류가 흘렀으므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으로 존재하는 전해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요. 나는 비록 불은 어둡지만 어찌되었던 불이 들어왔죠.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 또한 전해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산의 세기가 더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강산, 나는 약산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이렇게 산의 세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지의 물질 A, B, C가 있습니다. 이 셋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물질이 무엇인지 각각 아래에서 옳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좀 순서도가 있는데요. A부터 볼까요? A라고 하는 물질은 처음에 어떤 조건을 지나느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이 A에 떨어뜨렸을 때 색이 무색이었대요. 무색이라는 것은 이 물질은 중성 아니면 산성이란 뜻이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중성 아니면 산성인 이 물질에 이번엔 암모니아 수를 묻힌 막대를 가져갑니다. 암모니아 수를 묻힌 막대를 가져가면 여기에서 암모니아 기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 암모니아와 이 A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을 해서 흰 연기를 만들어요. 이때 흰 연기는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염화암모늄을 만들 수 있는 A라는 물질은 바로 염화수소, 염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어떤 물질인지 알아냈어요. 다음 B를 볼게요. B라고 하는 물질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염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뿌옇게 흐려졌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통과시켰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용액을 우리가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라고 하죠. 석회수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석회수는요,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이런 물질이라는 걸 알았고요. 마지막 C를 볼게요. C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을 띠니까 염기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통과시켰을 땐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불꽃 반응색을 관찰을 했더니 노란색이 나타났어요. 불꽃 반응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금속 원소. 근데 이 불꽃 반응이 지금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도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염기성인 물질이라면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수산화 이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C라고 하는 물질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는 염산, B는 수산화 칼슘, C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염산, 수산화 암모늄, 그리고 수산화 칼륨. 틀렸네요. 그렇죠? 2번, 염산, 수산화 칼슘, 수산화 나트륨.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고요.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질산, 수산화 나트륨, 염산.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니고요. 네 번째, 염화, 암모늄, 수산화, 칼륨, 수산화, 암모늄.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니고요. 다음 다섯 번째 볼게요. 염화, 암모늄, 질산, 수산화, 칼슘.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산과 염기의 이온화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물질부터 살펴볼게요. H2SO4. 우리가 뭐라고 읽을까요? 황산이라고 읽죠. 그렇죠? 산성 물질이네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온화되느냐? 이렇게 나눠져요. 수소 이온 몇 개? 2개. 근데 이때 수소 이온이 2개라는 것을 수소 이온 앞에 이렇게 커다란 숫자 개수로 표시한다는 것. 요거 여러분들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황산 이온은 E- 이온이죠. 그래서 황산은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1번 맞고요. 두 번째, 수산화 암모늄. 이것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암모니아수죠. 그렇죠? 암모니아수는 어떻게 이온화되느냐?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이렇게 이온화돼요.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여기에서는 수산화 암모늄이 암모니아와 물로 분리된다라고 이온화식이 잘못 쓰여져 있죠. 그렇죠? 이온화되는 과정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볼게요. 뭐라고 읽을까요? 수산화 칼슘이라고 읽죠. 수산화 칼슘 수용액의 다른 이름은 석회수죠. 그렇죠? 석회수는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칼슘 이온은 2 플러스 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1 마이너스 이온인데 이 뒤에 보면 수산화 이온 이 전체를 괄호하고 2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이 2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2는 수산화 이온 앞에 이 큰 숫자, 개수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다음 네 번째 뭐라고 읽을까요? 탄, 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읽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온화되느냐? 이렇게 이온화돼요. 나트륨 이온과 탄산, 수소 이온 이렇게 이온화되고요. 다섯 번째 뭐라고 읽을까요? 아세트산이라고 읽지요. 이건 어떻게 이온화될까요?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산과 염기가 어떻게 이온화되는지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염산과 마그네슘판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실험 상황을 먼저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판을 염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마그네슘 M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묽은 염산은 HC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둘이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속이었었던 마그네슘은 이온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마그네슘 이온은 2 플러스 이온이고 염화 이온은 1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이온 상태로 존재하더라도 전기적인 중성 상태가 되도록 각각의 개수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한 개당 염화 이온 2개의 비율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자면 MgCl2 이러한 화학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녹아 있었던 수소 이온들은 마그네슘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됩니다. 수소 기체는 H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를 맞춥니다. 반응 후에 염소가 2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2개여야겠죠? 반응 전에 마그네슘 하나, 마그네슘 하나. 반응 전 수소 2개, 수소 2개. 나머지 개수는 모두 맞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금속이었었던 마그네슘은 녹아서 이온이 되었고 이온이었던 수소는 수소 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염화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러한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험 상황을 정리했다면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림에서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소기체, 화학 반응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지요. 다음 2번,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다. 마그네슘을 묽은 염산에 넣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속에서 염화이온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2번 맞고요. 3번, 반응이 진행될수록 pH는 점점점 커진다. 우리가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 지수를 나타내요. 이것은 수소 이온의 농도와 관련이 있죠.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H는 작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수소 이온 지수가 높아진다는 건 산성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산성이 강할수록 pH는 점점점 낮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실험을 볼게요. 이 실험 과정을 보니까 실험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물 속에 녹아 있었던, 수용액 속에 녹아 있었던 수소 이온의 개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 수소 분자로 변하니까. 그럼 수소 이온의 농도가 점점점 줄어든다면 산성도가 내려가겠죠. 그렇다면 pH 값은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3번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4번, 마그네슘은 수소보다 더 잘 산화된다. 그럼 마그네슘과 수소 이 두 가지 물질을 같이 한꺼번에 비교를 해봅시다. 마그네슘과 수소만 뽑아볼게요. 반응하기 전에 마그네슘은 금속 상태였어요.
그리고 반응하기 전에 수소는 이온 상태였지요. 근데 이 둘이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그네슘은 이온으로 변합니다. 대신 수소는 기체가 되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려면 이렇게 수소 이온의 개수만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었어요. 전자를 잃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배웠지요. 이때 수소 이온은 마그네슘이 잃어버린 전자를 얻어서 수소 분자가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수소보다 더 잘 산화된다? 그렇죠. 수소보다 더 잘 산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마그네슘을 금으로 대체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마그네슘 대신에 금을 넣었을 때 이것은 염산과 반응하지 않죠. 금, 은, 백금, 구리와 같은 그러한 금속들은 산과 잘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 설명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특징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염산에 같은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비커 안에는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조금씩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할 때 비커 속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처음 비커에는 염산만 들어있었어요. 염산 속에 이 수소 이온 때문에 비커의 액성은 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과 이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 중에 특히 알자 이온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비커에도 여전히 수소 이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용액의 액성은 아직까지 산성이에요.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과 여기에 있는 수소 이온이 결합을 해서 또 다른 물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다라고 하는 비커 안에는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중성이라고 하고요. 중성에 도달한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하지요. 중화점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수산화 이온과 결합할 수소 이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이 이온들은 그대로 물속에 녹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 비커 속에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이제 염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첨가를 해주면 용액의 액성은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험 상황을 정리했다면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것이다. 지금 이 반응은 산과 염기가 결합을 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에서 알자이온은 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그리고 염기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죠. 이 둘이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하죠. 이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가에서 라로 진행될수록 pH가 점점점 커진다.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 지수예요. 그렇죠? 이 수소 이온 지수가 산성이 강할수록 수치는 낮아지고 염기성이 강해질수록 수치가 커지는 특징이 있죠. 지금 여기서는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변하고 있어요. 따라서 pH 값은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번 맞습니다. 다음 3번. 나는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지요. 다는 중성, 요건 맞고요. 라는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3번이 답이고요.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다에서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용액의 온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하면서 물을 만들 때 열이 발생하죠. 이때의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비커 속에 들어있는 물의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가 비커에는 물이 없어요. 나 비커에는 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이 발생했겠죠. 다 비커에서는 물이 2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라 비커에서는 더 이상 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다 비커의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점에서 온도는 가장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5번. 라에서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BTB 용액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지시약이죠.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중화 반응과 관련된 그런 실험 상황이에요. 그림과 같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여기에 BTB 용액을 한두 방울 정도 넣고 같은 농도의 염산을 떨어뜨린다. 염산을 조금씩 똑똑똑똑 떨어뜨린다. 그랬을 때 뭐 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수산화이온의 수를 변화를 이렇게 제대로 나타낸 그래프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그래프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프. 여기 5가지 그래프가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맞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옆에다 선생님 따로 그릴게요. 가로축은 넣어준 염산의 양이고요. 세로축은 수산화이온의 수라고 할게요. 우리는 지금 비커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수,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비커 안에는 처음부터 수산화이온이 어느 정도 들어있었겠죠. 따라서 그래프의 시작점은 0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염산을 조금씩 똑똑똑똑 떨어뜨려 줄 때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이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 서로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죠. 그러면 염산을 떨어뜨릴 때마다 수산화이온은 반응해서 물로 변하기 때문에 점점 양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완전히 중성이 되는 시점, 바로 중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화점에서는 이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는 수산화이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염산을 아무리 넣어준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프 값은 이제 0이 되겠죠. 이러한 모양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이 되었고, 그럼 나머지 이온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소이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소이온. 수소이온은 비커 안에 없었어요. 그래프 시작점은 0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염산을 떨어뜨려주면 수소이온이 점점 많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중화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반응할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지 않죠. 그럼 넣어주는 수소이온은 모두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다음 염화이온 볼까요? 염화이온은 비커 안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0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이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죠. 그래서 염산을 떨어뜨려 줄 때마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번에 나트륨 이온 볼까요? 나트륨 이온은 비커 안에 들어있었어요. 어느 정도 들어있었으니까 시작점이 0이 아니고요. 이것 또한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아무리 염산을 많이 넣어준다 하더라도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산화이온,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의 그래프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중화 반응을 여러 가지 예에서 골라봐라 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합성한다? 식물은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환원시켜서 포도당을 만들죠. 그래서 이것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화 반응이 아닙니다. 다음, 니은. 진한 황산으로 여러 시약을 건조한다? 이것은 황산이 물을 흡수하는
탈수작용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 원리이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성을 만드는 그러한 중화 반응은 아니에요. 다음 디귿. 생선에 레몬즙을 뿌립니다. 레몬즙은 산성이지요. 그러면 비린내를 제거한다. 비린내는 염기성입니다. 이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디귿 맞고요. 다음 리을. 세면대가 막히면 하수구 세척액을 붓는다. 세면대는 왜 막히나요? 머리카락이라든지 때 같은 그런 단백질 물질들이 이렇게 엉켜서 막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염기성 물질인 하수구 세척액을 부으면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특징이 있지요. 그렇죠? 이것은 염기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지 중화 반응과 관련이 없어요. 다음 미음. 비누로 머리를 감은 뒤 식초가 들어있는 물로 헹구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진다. 비누 속에는 염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식초, 산이죠.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산성물질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중화를 시키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중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화 반응은 디귿과 미음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중화 반응과 산화 환원 반응을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이 각각을 예와 관련지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화 환원 반응이란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죠. 그렇죠? 특히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1번에서부터 산화 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산화철이네요. 산화철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철과 산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 산화철이 철로 변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은 산화 환원 반응 맞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을 했더니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 이때 산화구리는 구리로 변하면서 산소를 잃고 환원되지요. 탄소는 산소를 얻어 이산화탄소가 된다. 산화된다.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아연이 황산구리 소용액에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구리가 석출되고 황산 아연이란 수용액이 만들어졌네요. 여기에는 지금 산소가 보이지 않죠.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금속이었었던 아연이 이온 상태로 변했습니다. 즉 전자를 잃어버렸죠. 이 과정은 산화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구리는 이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속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전자를 얻었죠. 이건 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번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 C2H5OH, 에탄올이죠. 그렇죠? 이것을 태웁니다. 그랬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에탄올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탄소 하나당 산소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지요. 또한 수소를 잃어버리게 돼요. 산화되는 거죠. 반대로 산소는 수소를 얻기 때문에 환원됩니다.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볼게요. 질산은 수용액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습니다. 그랬더니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만들어지고 질산 나트륨이 그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럼 이것은 질산은은 물에 녹아서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또 염화나트륨도 이렇게 각각 이온화됩니다. 이 중에서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해서 앙금을 만들죠.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전자를 얻거나 잃지 않고요. 또 수소를 얻거나 잃지 않고요. 산소를 얻거나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밑줄 친 물질이 환원되는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이죠.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산소를 오히려 더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산화되는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산화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으로 변하게 됩니다.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니까
환, 원 과정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 디귿. 산화철이 철로 변합니다.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니까 환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산소를 잃는 것은 니은과 디귿만 해당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산화구리에 수소를 가하여 가열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실험 상황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산화구리가 있어요. 여기에 수소기체를 넣고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소가 수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리와 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산화구리는 구리로 변하면서 산소를 잃어버리죠. 환원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소는 산소를 얻어서 물이 되니까 산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산화구리처럼 본인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산화제라고 하고요. 수소처럼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환원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을 정리했다면 아래에서 답 찾아볼게요. 첫 번째, 수소는 산화제이다. 수소는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고요. 다음 2번, 산화구리는 환원되어 구리가 된다. 산화구리는 환원되어서 구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 3번, 산화구리의 질량은 점점 증가한다. 산화구리는 반응하면서 점점 구리로 변해요. 그러니까 산화구리의 질량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감소한다. 라고 고쳐야 되겠고요. 다음 4번,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는 물질이 생성된다.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죠. 이 반응에서 이산화탄소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4번 틀리고요. 5번, 산화구리의 색은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다. 산화구리는요,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것이 환원되어서 구리가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깔이 서로 순서가 잘못 쓰여져 있죠. 따라서 5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철로 된 수도관. 이것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금속 A를 연결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금속 A가 훨씬 더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이어야겠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희생금속이라고 합니다. 희생금속.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금속 A로는 마그네슘이나 아연이 이용된다. 철보다 마그네슘과 아연이 훨씬 더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이어서 희생금속으로 적당하고요. 다음 니은, 금속 A가 산화되는 동안 수도관을 이루는 금속이 보호된다. 그렇죠. 둘이 동시에 물과 산소에 노출되면 산화가 잘 되는 A가 부식되는 동안 철이 보호됩니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수도관과 금속 A 사이에는 전자들이 잘 이동할 수 있는 금속으로 연결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전자들이 잘 이동하면서 부식되지 않는 구리 같은 금속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됩니다. 오늘까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자, 이것으로써 개념 끝장내기 화학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 가지 반응을 다루는 학문이라 역동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화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화학과 친숙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완주한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